여기 한 독일 남성이 딸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알리나, 한국은 아빠의 사업이 유일하게 실패한 곳이야. 그런 경제력 낮은 국가로 시집을 간다니 아빠는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결혼은 사랑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결국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러자 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는데요. 아빠 사업이 한국에서 통하지 않은 건 한국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살 집부터 와보세요.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지못해 방문한 한국에서 사업가 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식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필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양심상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작성해 보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는 웬만한 독일인들이라면 전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꽤 인지도 있는 회사고 회사가 이렇게 커지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의 초대 회장이신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키우셨고 사업을 해외에까지 성공적으로 확장시키셨죠. 그 덕에 인접한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북미 대륙이나 아시아까지 저희 회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실패하신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한국은 그저 중진국일 뿐이었고 저희 회사에 그렇게 많은 이득을 안겨주는 국가는 아니었어요. 다만 한국은 가능성이 몹시 높은 국가로 평가받던 때라 선점 효과를 누리려고 투자했던 것이었죠. 어쨌든 아버지는 그렇게 끝까지 한국 시장을 개척하지 못한 채 제게 실무를 넘겨주셨는데요. 아버지는 한국 시장에서만 유일하게 실패를 겪었다는 것에 대해 몹시 자존심 상해하셨고 아들인 제가 꼭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브랜드가 한국에 먹히지 않는 이유를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식품에는 문제가 없었고 유럽에서도 통하고 한국과 인접한 일본과 동남아에서도 통하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한국만 들어갔다 하면 힘을 못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 내 홍보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통하나 싶더니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매출은 급락했고 결국 저 또한 한국 시장만큼은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저와 아버지께 상처를 안겨준 한국에 분노했고 그저 한국은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가난한 국가일 뿐이고 어차피 이 나라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하며 한국 시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 소중한 딸 알리나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며 제게 인사시켜주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딸의 발언에 당황하고 말았죠. 그러자 딸은 제게 서운해하며 말하더군요. 아빠는 일밖에 몰라요? 제가 아시아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다고 1년 전부터 말해왔잖아요. 아무래도 1년에 하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사업가의 숙명이다 보니 저는 여유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만 것이죠. 저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조금 더 챙기고자 예비사위를 만나는 날만큼은 업무를 중단하고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과 예비사위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예비사위의 정체는 바로 한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 한국인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는지 자신의 남자친구는 한없이 자상하고 아이처럼 순하게 생겼지만 내면은 무척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라며 남자친구 자랑에 열을 올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으나 딸을 가진 아빠로서 한국인 같은 가난한 사람에게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사업을 통해 한국은 저희 회사의 물건을 구매할 경제력이 없는 후진국이라고 판단했고 독일 같은 선진국 국민과 한국 같은 후진국 국민이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화 수준의 차이와 경제력의 차이는 반드시 불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잘 참고 있었죠. 하지만 딸의 폭탄 발언을 듣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독일 말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독일로 몇 년간 파견 왔던 남자친구가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아무래도 저보다 남자친구의 소득이 더 높으니 제가 이동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뭐? 절대 안 돼. 한국은 내가 잘 알아. 한국은 경제 수준이 몹시 떨어지는 국가로 절대로 네가 살 만한 국가가 아니야. 알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그러자 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라고요? 아빠,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딸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여유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제 경험상 후진국 출신의 사람들은 당당해 보이다가도 국력 수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기가 죽곤 했는데 이 한국인은 자신의 조국에 대해 무척이나 자신 있었는지 전혀 기죽는 법 없이 할 말을 다 하더군요. 아버님, 그때가 언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국을 경제력으로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그저 한국의 경제 수준 때문인 거라면 제가 한국으로 복귀한 뒤 정식으로 집들이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한국인의 여유로운 태도에 놀랐고 꽤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는 그가 그저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결국 한국인 남자친구와 결혼했고 얼마 안 있어 한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딸의 인생에 축복을 빌어줘야 했지만 왠지 모를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은 존경하는 제 아버지께 실패를 안겨줬고 제게도 처참한 결과를 안겨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딸까지 뺏어갔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한국으로 집들이를 갔다가 조금의 허점이라도 보이면 망신을 주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 저희 집 이사를 완료했는데 엄마와 함께 집들이에 오지 않으실래요? 저는 몹시 바빴지만 하던 일을 전부 때려치우고 그 즉시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제 사업이 한국에서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구나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말씀하셨던 흙먼지가 날리며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즐비한 한국은 온데간데 없었고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엄청나게 높은 고층 건물들이 햇빛 대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리는 깨끗했고 한국은 생산성도 몹시 좋은지 거리에는 놀거나 구걸하는 사람 하나 없이 한국인들은 모두가 생산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굉장히 밀도 있게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실패가 뼈아파서 그저 아버지의 수십 년 전에 한국에 대한 경험을 아직까지도 간직하며 한국을 나쁘게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트나 식당에 가봐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브랜드들을 사랑하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스프라이트나 맥도날드 같은 미국 브랜드를 볼 수 있고 모두가 그러한 미국 브랜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인들만은 칠성사이다나 롯데리아 같은 자신들의 대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러한 음식들은 무척이나 잘 만들어졌는지 한국인들은 외국 브랜드보다 자신들의 브랜드를 훨씬 사랑하고 즐기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좋은 현상인데 수준급의 아이디어나 기술력이 없다면 절대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음에도 한국은 기어코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판정승은 결국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경제가 종속될 위험이 없다는 걸 뜻하기 때문이죠. 저는 독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압도적인 자본을 등에 업은 미국의 브랜드는 독일이 감당해내기엔 너무도 버거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미국이 선점하지 않고 선점할 수도 없는 부분을 꿰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러한 경쟁을 정면 돌파해서 멋지게 미국을 녹다운 시킨 것입니다.
딸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 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은 현재 전 세계 중고급 노트북 시장의 다크호스입니다. 하지만 딸은 한국 브랜드인 삼성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었고, 검색 엔진도 구글이 아닌 네이버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MS 오피스 대신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미국에 전혀 종속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는데 오직 한국만은 예외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저희 제품이 한국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도 튼튼한 국가라 저희가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 회사가 한국 시장에 들어가더라도 무섭게 쫓아오는 한국의 후발주자들이 저희를 밀어내버렸죠. 마치 미국의 브랜드들이 한국에 밀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정말로 구현할 놀라울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발전했고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을까요? 저는 그제야 한국인 사위가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자신 있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력 있는 국가였고 독일보다도 선진적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자국에서의 이런 엄청난 경쟁에서 살아남는 한국 기업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세계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 보였고, 저는 한국에서의 사업 실패 이유를 알았음에도 도저히 한국에서의 성공 비결을 떠올릴 수가 없었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기술 강국이자 경제 대국인 한국을 그저 감정에 휘둘려서 비난했던 제 과거의 모습을 깊이 반성했고 딸과 사위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과는 달랐던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독일 사업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